석양빛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새 따오기. 30여 년 전 그 모습을 감추었던 따오기를 마침내 대한민국의 창공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우호의 상징 따오기. 대한민국 창공을 날아오른다. 1979년 1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판문점 근처에서 한 마리가 관찰된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따오기. 1968년 천연기념물 제198호로 지정된 따오기는 국제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종에 등록된 국제보호조류로 머리와 몸은 흰색, 얼굴과 다리는 붉은색을 띠는 새입니다. 따오기는 일부일초제인 새로 번식기에는 짙은 아멘색을 띠고요. 비번식기에는 흰색을 띠게 됩니다. 과거에는 나그네새와 겨울철새로 국내에 도래를 했었고요. 사람들의 무분별한 남획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개체수는 급격하게 줄게 되었습니다. 1979년 판문점에서 두 개체가 관찰된 것이 끝으로 국내에서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8년 중국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한중 우호의 의미로 따오기 한 쌍을 한국에 선물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해 10월 17일 중국 산시성에서 따오기 한 쌍 양저우와 룽팅이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대한민국 따오기 부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따오기가 사라지기 시작하자 따오기의 멸종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국내 최대 자연 늪지이자 람사스 습지로 등록된 경남 창녕군 우포늪 둔터마을에 따오기 복원센터를 만들고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조류인 따오기는 낯선 사람이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시끄러우면 난폭한 행동을 보이고 화려한 색깔을 보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에서는 센터 내에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가 하면 CCTV를 통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다른 동물의 공격이나 이상 징후를 24시간 관찰해야 했습니다. 또한 미꾸라지와 인공사료 외에 민물 새우를 먹이는 등 따오기의 영양관리에도 세심한 신경을 쏟았으며 혹여나 따오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바닥에 작은 돌조각 하나 떨어져 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왔습니다. 특히 따오기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센터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20여 초의 소독을 거치는 것은 물론 보건센터 주변을 철저히 방역하였고, 지난 AI 확산된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전 직원이 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하기도 하는 등 따오기 부활 프로젝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2009년 5월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따오기 부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따오기 부활 프로젝트의 첫 희망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새끼 따오기 이름 공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새끼 따오기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고, 그 이후 매년 새끼 따오기의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따오기가 일부 일처제의 습성을 지닌 새라는 점에서 암컷 17마리, 수컷 10마리라는 암수 불균형과 수컷의 대부분이 아직 어린 새끼로 2년 후에나 짝짓기가 가능한 점, 또한 프로젝트 초기 우려했던 근친교배로 인한 열성 유전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2013년 6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시진핑 주석이 수컷 따오기 2마리를 추가로 기증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중 우호 협력 의지를 거듭 다지는 의미로 그해 12월 추가로 들여온 수컷 따오기 2마리는 곧 한국에서 자신의 짝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새롭게 탄생한 희망은 과거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29마리. 기존에 있던 수컷 12마리와 암컷 16마리를 더해 국내에 있는 따오기는 이제 총 57마리가 되었습니다. 한중 우호의 소중한 뜻을 담고 한국으로 건너온 따오기가 한때 멸종되었던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부활한 것입니다. 2017년 3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던 아름다운 새 따오기가 마침내 대한민국 창공을 다시금 날아오를 예정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따오기가 상가들에서 나날이 식구를 불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따옥따옥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